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캘리포니아주가 이 고용 결정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위법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고 업데이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AI, 인공지능이 이미 고용 결정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가요? 그러면은? 네, 이 인공지능하면 아직까지도 좀 생소합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고용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해서 인사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이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노동법이다라고 하면 이 최저임금 또는 식사시간 아니면 성희롱 관련 이슈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 첨단을 달리는 인공지능까지 노동법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논리적인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 고용과 인사 관련 무슨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은 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성과 향상 아니면 고용 업무 관련 결정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유망합니다. 하지만 이 AI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고용주는 이 고용 의사 결정에 이미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79%가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부분 채용을 자동화시키는 부분에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 AI를 활용하려는 고용주의 움직임은 이 고용 의사 결정에서 무의식적인 편견 또는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은 어떠한 기업의 다양성이라든지 형평성 등등을 점점 더 우선시했고요. 기억나시겠지만 이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 그리고 블랙 라이브즈 매터 같은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있은 이후에 기업들은 인종 정의를 위한 노력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 AI의 장점은 이력서나 인터뷰 대상자를 익명화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구조화된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인공지능과 이 신경과학 기술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향이나 특성 또는 기술 등을 식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일부 회사는 AI로 지원자의 화상 인터뷰를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얼굴 표정이나 눈 맞춤, 이 단어 선택을 포함해서 발견된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고용주의 고정관념에 이 근거한 다른 대우, 다시 말해서 이 차별적인 채용이 AI 사용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AI를 통해서 판별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네,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이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을 AI가 다 감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직원, 채용 후보를 골라내겠다는 그리고 이제 업무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용 인사 결정을 AI에게 맡기겠다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이지만
조심스러운 트렌드가 저 되겠습니다. 무섭네요. 네네. 예전에 왜 대기업에서 그 면접을 볼 때 관상가나 또는 역술가를 옆에 두고 뭐 면접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있었죠. 이제는 AI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그 AI의 중립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지원해주는 조사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리서치나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 편견의 예를 들자면 예. 가장 좋은 예는 경찰서장 후보를 평가할 때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장. 네. 예, 경찰서장. 이 가장 이상적인 경찰서장 후보는 당연히 스트리트 스마트, 이 세상 물정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스트리트 스마트한 것이 가장 중요한 채용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 평가자들은 대학 학위가 있는 여성보다는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을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좀 더 세상 물정을 잘 안다라는 어떠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이제는 남자가 학위가 있고 여자가 학위가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제는 학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대학 학위가 없는 여성보다는 대학 학위가 있는 남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 기준이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에서 이제는 학위로 바뀐 것인데요. 그렇게 되네요. 네, 결론은 남자 경찰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편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사실 중요한 점은 AI가 기계라서 또는 도구라서 인간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인간, 이 사람 고용주는 통상적으로 설정된 기준이 없는 결정을 내린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기준이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면 무의식적인 편견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I의 매력은 인간과는 달리 AI의 어떠한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미리 선택된 기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AI의 기능은 놀랍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AI는 이 지원자의 이름이나 이전 경력, 교육이나 취미를 포함해서 이력서의 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지원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까지도 예측을 하고 또 예언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결과는 상당히 감탄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라 AI에 의해서 선택된 후보자가 면접을 통과하고 채용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14%가 더 높고요. 채용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인간이 이 선택한 채용자보다 18%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AI가 직원 선별과 채용을 더 잘한다는, 인간보다 낫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I가 사람보다 뭐 인종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학벌 이런 것 등등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중립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력서에 붙일 사진을 뽀샵을 해서 싹 바꿔서 넣었다고 해도 AI를 보고 이거 당신 얼굴 아닌데 라고 뽀샵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AI를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네, 2018년에 아마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AI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AI를 만드는 회사가 기준 설정을 잘못하게 됩니다. AI에게 제공된 교육 데이터의 대부분 이력서는 남성 것이었고요. 그 이유는 이 텍 산업, 기술 분야의 남성 비율이 확실히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받은 인공지능은
당연히 남성이 선호되는 후보자라고 스스로 가르치게 되고요. 네. 이 AI는 여자 대학에 다니거나 여자 운동팀에서 뛰었던 사람들의 이력서에는 점수를 확실히 낮게 매겼습니다. 네. 이 AI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문제는 AI가 아니고 회사의 데이터 입력에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잘못된 기준을 세워준 것이고요. 이 AI 도구의 잘못된 데이터를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제공하면서 아마존 같은 차별 채용을 초래하거나 평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는 위법이 될 수 있고 노동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할 그럴 부분도 있겠는데요? 네, 분명히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예.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을 도입을 이미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는 AB 331 그리고 California Interagency AI Working Group 어떠한 그룹을 만드는 상원 법안 SB 721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모두 고용 상황 시 인공지능의 어떠한 잠재적인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한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부정적인 결과란 법에 보호받는 지원자 또는 직원을 위헌적인 기준으로 제한하고 걸러내고 또 순위를 매기는 이 겉으로만 중립적인 사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AB 331은 고용주에게 AI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사용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의무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용주가 차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법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그런 위법적으로 사용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법안이 통과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게 리포트를 입법부에게 전달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만드는 그러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SB 721은 10명으로 구성되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 법무부 장관이나 기술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기술은 적응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킹 그룹을 통해서 이 기술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이 해로운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이 정부 차원에서 한번 보고를 받고 결과를 내보겠다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AI를 만드는 회사와 AI를 쓰는 고용주와 같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고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AI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거의 80% 되는 회사들이 어떠한 용도의 AI를 다 쓴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더욱더 이제 놀라운 거는 저희들이 줌으로 이제 모든 화상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예. 반대쪽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이제 AI가 사람을 인터뷰하는 그런 좀 아주 획기적인 네. 그런 절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 제 의견을 올리잖아요. 그 의견 네. 안에는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문화적인 편견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왜냐면은 회사가 그걸 다 리서치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나의 성향을 분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AI 지능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이미 어떤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리서치는 전과 기록을 리서치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채용 관계에 사실 비밀리에 사용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벌써 사용이 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좀 무섭네요. 그렇죠. 네, 좀 발가벗겨지는 우리가 듯한 느낌. 네. 좀 네, 좀 무서워요.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